제 친구가 3년 전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빚은 8천만 원, 이혼 직전까지 갔죠. 그런데 지금은 연봉 2억에 결혼 생활도 회복했어요. 뭐가 바뀐 걸까요? 단 9가지 법칙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건 이 법칙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20년, 30년을 똑같은 패턴으로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뭔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력을 모르고 하늘을 날려고 하는 것처럼 이 법칙들을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9가지 법칙은 당신이 왜 지금 이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친구가 인생을 역전시킨 법칙들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제 친구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바로 감사의 법칙입니다. 이게 단순히 고마워 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실제로 하버드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연봉이 평균 37% 더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면 뇌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활성화되거든요. 반대로 없는 것만 보면 뇌는 결핍 모드로 전환되고 결핍 모드에선 아무리 기회가 와도 안 보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는 회사에서 잘린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3가지만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건강하다, 아직 집이 있다, 가족이 있다, 이렇게요. 처음엔 뭔 개소리냐 싶었대요. 근데 2주 후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옛날 선배를 만났고 그 선배가 새로운 사업 제안을 했죠. 예전 같았으면 나한테 무슨 기회가 오겠어 하고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일기를 쓰면서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이것도 기회구나 하고 잡은 게 지금 연봉 2억의 시작이었습니다. 감사의 법칙이 작동하는 원리는 간단해요. 우주는 당신이 어디에 에너지를 쏟는지 정확히 읽어냅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면 부족한 현실이 계속 만들어지고 풍요에 집중하면 풍요로운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매일 아침 3가지만 감사해도 한 달 뒤에는 당신의 현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뇌과학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주파수를 발산해서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상황들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제 친구가 해고당했을 때 처음엔 세상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게 나한테 뭐 가르쳐 주려는 걸까 하고 관점을 바꾼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감사는 당신을 희생자에서 창조자로 바꿔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음은 신성한 하나됨의 법칙인데 이거 진짜 제대로 이해하면 인간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바다의 물 한 방울이 바다와 분리될 수 없듯이 당신도 우주 전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현실이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어요. 몇 년 전 지하철에서 짜증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발을 밟았는데 사과도 안 하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화낸 에너지가 결국 제 하루를 망친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한 건데 고통받은 건 저였던 겁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결국 자신이 고통스러운지 알게 됩니다. 남을 비난하는 에너지는 우주를 통해 순환하다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에너지도 똑같이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근원에서 나왔고 같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곧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동료를 무시하면 언젠가 내가 무시당하는 상황이 오고
가족에게 화를 내면 결국 그 화가 나한테 돌아오는 식입니다. 하나됨의 법칙을 실천하려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신성함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 직장 동료, 가족 모두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판단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공감과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나무의 가지일 뿐이거든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하는 말과 행동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하는 것과 같아요. 이중성의 법칙은 모든 것에 양면이 있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듯이 모든 존재는 반대되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낮과 밤, 여름과 겨울, 기쁨과 슬픔 모두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힘든 시기를 견디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사업 실패로 5억 빚을 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 법칙을 알고 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면 곧 빛이 올 거야 하고요. 그렇게 버텼고 2년 후 새로운 사업으로 빚을 다 갚고 지금은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이 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있다는 건 성공도 존재한다는 의미고 고통이 있다는 건 기쁨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주는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힘들다면 그건 곧 좋은 일이 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중성의 법칙을 받아들이면 극단적인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좋은 것만 집착하지 않고 나쁜 것만 피하려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모든 경험이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면 삶의 모든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를 정의하며 존재하는 거거든요. 보상의 법칙은 당신이 세상에 준 만큼 받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나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친절, 시간, 에너지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죠.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면 우주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먼저 받으려고만 하고 주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진짜 풍요는 먼저 주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주고,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고, 도움받고 싶으면 먼저 도와야 하는 거죠. 우주는 정확한 회계사처럼 당신이 준 것을 기록하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보상의 법칙을 실천하려면 계산하지 말고 진심으로 베풀어야 해요. 무언가를 바라면서 주는 건 진정한 베품이 아니거든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줄 때 우주는 그 진심을 알아보고 몇 배로 돌려주게 됩니다. 당신이 만든 가치가 클수록 받는 보상도 커지는 게 이 법칙의 핵심이에요. 조화로운 일치의 법칙은 당신의 내면 세계가 외부 현실을 만든다는 진리입니다. 아니 그러하면 밖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만 알고 있는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그대로 현실로 투영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30대 여성분이 있는데 10년간 연애를 못했어요.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좋은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본인은 남자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면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밖으로 투영되니까 실제로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자기가 먼저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망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법칙을 깨닫고 6개월간 내면 작업을 했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매일 아침 거울 보며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3개월 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이 법칙이 강력한 이유는
당신이 현실의 창조자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이 당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외부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위기만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법칙 때문이에요. 당신의 믿음과 태도가 현실을 해석하고 창조하는 렌즈가 되는 겁니다. 내면을 바꾸면 외부가 바뀝니다. 이게 자기 개발의 핵심이거든요. 더 나은 현실을 원한다면 먼저 나은 생각과 감정을 가져야 해요.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을 결정합니다. 힘 있는 행동의 법칙은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가르칩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거든요. 진짜 변화는 영감받은 행동을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직관이 이끄는 자연스러운 행동 말이에요. 영감받은 행동은 노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열정이 함께 오는 거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움직일 때는 힘들다는 생각보다 설렌다는 느낌이 먼저 드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우주의 흐름과 일치하기 때문에 결과도 훨씬 쉽게 만들어지거든요. 반대로 억지로 하는 행동은 저항감이 들고 결과도 잘 나오지 않아요. 행동의 법칙을 실천하려면 직관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올라오는 느낌을 따르는 거죠. 이게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하다 보면 진짜 내면의 목소리와 두려움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직관은 항상 확장과 성장의 방향을 가리키거든요. 에너지 변환의 법칙은 모든 것이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는 원리입니다. 당신의 생각도 에너지고 감정도 에너지고 말도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들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서 비슷한 주파수의 것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방출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중요한 건 당신이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즉시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현실이 되기 전에 먼저 에너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빨리 전환할수록 부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바로 의식적인 창조의 핵심입니다. 에너지 변환의 법칙을 마스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 에너지를 어떻게 변환할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나쁜 일을 배움의 기회로 바꾸고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만드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 안의 에너지를 통제하면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우주의 기본 원리거든요. 이게 바로 카르마의 법칙이에요. 제가 직접 목격한 케이스가 있어요. 회사 동료 중에 뒤에서 사람들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년간 그렇게 살았죠. 본인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승진 기회가 왔어요. 근데 탈락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험담했던 사람들이 평가위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왜 자기만 안 되냐고 억울해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3년간 뿌린 씨앗을 수확한 거였죠. 당신이 오늘 한 행동은 내일의 결과가 되고 지금 뿌린 씨앗은 나중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과거에 자신이 만든 원인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과나무 씨앗을 심고 망고가 열리길 바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미움을 뿌리고 사랑을 기대할 수 없고 거짓을 말하고 신뢰받기를 바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럼 과거에 나쁜 짓 한 사람은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거냐? 아닙니다. 이 법칙의 진짜 힘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른 원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빚 8천만 원에서 벗어난 것도 이 법칙을 이해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예전엔 남 탓만 했어요. 경제가 나빠서, 운이 없어서. 하지만 이 법칙을 깨닫고 나서는 내가 어떤 원인을 만들었나 하고 돌아봤죠. 그리고 지금부터 다른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을 주려 노력했고 작은 약속도 꼭 지켰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먼저 그를 도우러 오더라는 겁니다. 우주는 정확하게 당신이 준 것과 같은 것을 돌려주거든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해하면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희생자처럼 불평하는 대신 어떤 원인을 만들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원인을 만들어야 해요. 이 법칙의 힘은 당신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결정되거든요. 상대성의 법칙은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비교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당신에게 큰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일일 수 있고, 당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사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부여하는 거거든요. 이 법칙을 이해하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실패를 재앙으로 볼 수도 있고 배움의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려운 시기를 불행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같은 사건이라도 당신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는 겁니다. 상대성의 법칙을 활용하려면 모든 일에 라벨을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좋은 일이고 저건 나쁜 일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거죠. 대신 중립적으로 관찰하면서 그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는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걸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법칙들은 수천 년 동안 현명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살아왔던 진리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살면 물살을 거스르며 헤엄치는 것처럼 삶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연의 흐름과 맞지 않아서 불필요한 저항이 생기는 거죠. 우주의 법칙은 중력처럼 항상 작동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해하고 따르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법칙들을 실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의식이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 친구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법칙들을 알고 실천했을 뿐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이 원리들을 기억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느끼며 양면성을 받아들이고 먼저 베풀고 내면을 가꾸고 영감받은 행동을 하고 에너지를 의식하고 좋은 원인을 만들고 관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지 마시고 침대에 누운 채로 감사할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딱 1분이면 됩니다. 오늘도 숨 쉬고 있다, 지붕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요. 그리고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 중 단 한 명에게만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칭찬 한마디, 도움 한 번이면 됩니다. 이 2가지만 30일 동안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후 당신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 채널은 추상적인 영적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법칙만 다룹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한 9가지 법칙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하루 루틴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 내일 아침부터 적용해서 변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제 친구는 3년 전 바닥에서 이 법칙들을 만났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우주의 법칙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흐름과 함께 갈지 맞서 갈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